때는 2011년 8월 11일 일본 아이치현의 이누야마 경찰서에 이른 아침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시종일관 불안한 표정을 짓고는 몸을 떨던 남자는 이내 결심한 듯 경찰관에게 자신의 살인을 자수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피해자는 어디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는 창밖에 주차되어 있는 그의 차량을 가리키는데요. 설마 하며 경찰서를 나가 그가 끌고 온 차량 안을 들여다보던 경찰관의 눈에 한 구의 여성 시체가 발견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2011년 8월 10일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아이치 쇼쿠도쿠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아사히 나츠미 씨는 비즈빅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던 전문 모델이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솔깃한 제안 하나가 들어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그녀의 모델 에이전시에 한 남자가 모델을 구한다며 전화를 한 것인데요. 남자는 본인이 오픈한 마사지샵에 얼굴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를 촬영해줄 수 있는 여성 모델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한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으며 회사의 규모나 형태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에이전시 측은 그에게 5명의 모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아사히 양이 지명을 당했고 그녀는 홀로 사건이 벌어지던 당일 오후 2시 반경 이치노미야역에서 그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차를 타고 함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180도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를 협박한 후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했으며 이내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녀를 날카로운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후에 그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할 것 같아서 죽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무참히 공격당한 피해자는 목과 허리 등이 수차례 찔러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손에 살해당한 피해자를 보고 그는 이 시체를 어떻게 할지 한참을 궁리합니다. 그는 그날 밤 그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돌연 행방불명이 됩니다. 뒤늦게 누나가 그의 자택을 찾았을 땐 실내에 아사히 양의 혈흔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누나는 재빨리 경찰에게 동생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무렵 남자는 알몸 상태의 아사히 양을 목욕 타올로 감싼 뒤 그의 집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기우현의 풀숲에 그녀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 시체를 조수석에 태우고 아이치현 경찰서로 향해 자수하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악마와 같은 짓을 한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용의자인 니와 유지는 제일교포이자 일본에 기화한 인물로 그의 한국 이름은 송영석입니다. 이후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룰 때 일본의 몇몇 방송국들은 용의자의 한국명인 송영석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줄곧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치현 태권도 협회 이치노미야 지부 책임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였고 자택엔 태권도 협회 이치노미야 지부라는 커다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수년간 그의 자택 겸 도장엔 학생들의 출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근처에서 마사지점도 운영했지만 아무도 그가 운영하는 것을 몰랐던 걸로 보아 실제로는 그가 무직이었던 것으로 모두들 짐작했는데요. 꽃다운 나이의 여성을 죽음으로 치닫게 한 끔찍한 용의자는 놀랍게도 전과범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범죄도 2건이나 있는 동종 전과범이었는데요. 1999년 7월 17일 이른 아침 오전 5시 30분경 이치노미야시 초등학교 교장의 집에 강도 목적으로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모습을 목격한 이웃이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2층에서 내려오는 용의자를 집주인인 교장과 장남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 뒤 2001년 9월 4일 운영하던 마사지샵의 사무원으로 면접을 보기 위해 방문한 20대 주부에게 작은 얼굴을 만드는 신메뉴가 있는데 한번 시연을 해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한 뒤 그녀의 눈을 가리고 진찰대에 엎드려 있던 주부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중강제 성추행이 인정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잠잠히 사는 줄 알았던 그는
2009년 겨울에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이와쿠라 시의 편의점 직원 2명에게 하반신을 노출한 혐의로 공연 외설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양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2달 전 스낵점에서 생맥주와 안주 등 한화 약 5만 5천 원어치를 무전 취식하고 도주해서 경찰에게 다시 한번 체포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몇 년간 꾸준히 경찰서를 안방마냥 들락날락거렸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회에 나가 유사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마 그의 범죄는 예견됐던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변태적인 성욕을 가진 인물로 유명했던 그의 별명은 다름 아닌 에이지남이었습니다. 이치노미야시 풍속점을 경영하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물란한 비디오 10개 정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놀아줬으면 한다 라고 여성들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당시에도 출소하면 또 놀러오겠다고 3장의 편지를 가게로 보냈고 출소 후에도 부끄러움도 없이 정말로 놀러와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모두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게의 직원은 일하는 여성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개인적인 교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최근엔 근처의 모든 가게에서 출입 금지가 되었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실제로 아사히 양 사건 발생 한두 달 전부터 여러 모델 에이전시에 전화해서 젊은 모델을 보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도쿄, 나고야, 그리고 나가노 등의 모델 에이전시에 연락해 약 14살 정도 되는 여자 중학생을 소개받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회사 측은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회사의 말에 그는 크게 난색을 표했고 이런 그의 이상한 반응을 본 회사 측들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다른 모델 사무소 8곳 정도에 전화해서 모델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모델비를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통에 이는 불발되었습니다. 보통 에이전시에선 촬영으로 모델을 보내는 것은 잡지사나 기업에서 광고용으로 요청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처럼 모델이 개인에게 촬영을 응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델이 혼자 촬영 현장에 가거나 전화나 서류 일만으로 모델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는데 이번 사건이 그러한 케이스였었습니다. 2011년 8월 14일 사건 발생 사흘 후 가족과 친구, 모델 동료 150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아사히 나츠미 씨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침례자인 지인들은 밝고 사람을 잘 챙겨주는 좋은 선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모두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족들은 모델 에이전시에게 촬영 내용과 대상도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모델들을 파견하고 사원을 동행시키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에게 한화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청구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모델은 개인사업주이며 사무소가 의무를 질 수 없다라고 분쟁했지만 2015년 7월 21일 나고야 지법에서 사죄와 화해금,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내 교육과 안전보호 조치를 약속한 회사 측과 유족이 합의를 하면서 배상에 따른 소송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나고야 지법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니와 유지 용의자에게 끈으로 속박당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한 냉혹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하며 그에게 징역 27년형을 명했습니다.